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정정섭 행자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총선 출마 시사를 하는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선 출마에 관한 의사가 확실히 있고, 네. 그리고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내가 그만두더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느냐 한 데 대해서는 예. 그것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 그 본인이 말할 사항이 아니면 누가 또 도대체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것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의중, 대통령의 공개적인 뜻을 바라는가? 하여간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이사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 결론은 예. 정종섭 교수께서는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그만두고 네. 원대학 연구실로 돌아가는 것이 박근혜 정권 성공을 위해서 그가 예. 기여하는 것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대구나 경주에 이 후보설이 있는 거기에 일종의 낙하산, 박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그게 일종의 낙하산이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려앉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3개월 전에 총선 필승 파동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그때 기자들에게 당신 입후보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입후보 안 한다. 절대란 말은 안 했지만 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석 달 만에 이제 말도 바꿨고, 그러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 그런 게 다 흠집이 생기고, 이게 정종섭 파동이라는 게 도드라져 가지고 예.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다. 오히려 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서서 1년 6개월 국가에 봉직하면서 시행착오, 자기로서는 억울한 일 비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또 반성하는 계기로, 그래서 네. 헌법학자로서는 아주 훌륭했고 명강이, 그 교과서도 많이 팔리고, 네, 저도 네. 교과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길에 지금 이제 정진하는 게 좋겠다. 그 헌법학자로서는 아주 훌륭한 교수였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아니 내가 뭐 훌륭하다는 것보다도 아까 명강의로, 명강이었다. 명강의로 헌법학에 관한 명강의. 그 강의 잘하는 것하고 헌법학회장도 했고. 정치하는 것하고는 좀 관계가 별로 없습니까? 그 제가 그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되는 거 보고 예. 이 정치적 야심이 있었구나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드디어 장관도 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 공천 때 얘기 생각이 나네요. 정홍원 공천심사위원장의 정정섭 공천심사 부위원장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정섭 장관 개인 한 사람의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 또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그 대통령과 가깝다고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그것도 이 공천받으면 당선된다는 영남, 대구 경북 지역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지역 자체는 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민시대 이후 5번째 대통령 아래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거 굉장히 특징이고 도드라진 현상이에요. 이번에 이 숫자로는 한 30여 명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 네네.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그다음 비서관까지 다 합한다면 외청장 지낸 사람, 경호실 차장, 장관, 차관급 레벨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지금 고 박사 말씀하신 대로 주로 TK 지역에, 그리고 서울 강남 3구에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몰입해 들어가 가지고 현역에 있는 의원들을 이제 솎아내고 몰아내고, 특히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그와 가깝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기운을
퍼뜨리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예. 윤상현 의원이 예. 유승민 의원 상가에 가서 한 말이 TK 지역 물갈이 공천을 잘 해야 수도권 선거에 그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 말이 해괴하기 짝이 없어요. 어째서 TK 물갈이 공천을 잘 해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느냐.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좋은 사람들은 공천을 많이 하고 예. TK는 TK대로 해야지. 거기에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하나인데 지금 만일 유승민 의원을 거기에서 부자연스럽게 공천이 안 되는 사태가 온다면 네. TK 물갈이는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거는 수도권 아주 결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예. 역작용, 역풍을 맞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순리대로 해야 돼. 그 변호사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를테면은 뭐 아니 수도권에서 선전하려면 수도권 공천을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게 이번에 새누리당만 아니고 역대 뭐 집권당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랬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옛날에 민주당일 때 새천년 민주당일 때도 보면 호남 지역을 물갈이를 잘해서 그 기운을 수도권으로까지 갖고 온다. 이런 전략을 늘 구사했잖아요. 또 뭐 이 김영삼 정부 때 그 신한국당도 부산 지역 이 텃밭인 부산 지역부터 물갈이를 좀 잘하고 이 흐름을 타고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전략을 그동안 여러 정당들이 구사를 했거든요. 또 일정하게 먹혔던 때도 있고 이번 윤상현 의원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물갈이 전략과 같은 맥락의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15대 선거가 김영삼 대통령 임기 예. 이 반환점을 돌 때 96년 선거. 제가 예.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아, 그러셨네요. 했는데 그 경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PK 지역에 공천을 잘해갖고 수도권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때 서울 시내 47개 중에 27군데서 예. 이 신한국당 당시 이름이 신한국당에 승리했어요. 네. 표차가 1% 내외야. 네네. 이성은 의원 같은 이는 거기에 김상현 후보에게 500표 차이를 맞아요. 줬어. 예. 그러니까 아주 박빙 상태인데 그 수도권 공천을 잘해서 그래. 예를 들면 직전 서울시장 최병일 씨 같은 사람을 서초갑고 예. 앉힌다라든지 이런 그 포맷을 잘 갖춰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나는 예. 생각을 하는데 하긴 그때 이번에 보면은 그때 뭐 이재호 의원, 홍준표 의원 그렇죠. 이런 김문수 사람들이 다 의원. 그때 수도권에서 그렇죠. 그 전부 공천받아서 수도권에 네네. 그런 아주 재기 발랄하고 중후한 사람들을 그 제가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아가 했을 때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저는 하나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인복이 없느냐. 박 대통령이 참 안 됐다. 예. 이게 지금 10시 30분 가까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혹시 이걸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이정현 의원은 네. 어떤 경위로 홍보수석을 사퇴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자건 그건 제쳐두고 그 보궐선거에 저도 그 절대로 안 될 구역에 나갔단 말이죠. 예, 저기 전남 순천. 예. 거기에 여당 새누리당 이름으로 그게 언감생심 될 구역이 아닌데 나가더라고. 예. 근데 길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요, 몇 달 다니면서 하는 거 보고 놀랍다. 순천 곡성이군요. 예. 저희야말로 진짜 박근혜맨이구나. 아. 참 박근혜 대통령의 인복이 있다. 아하. 전라도 출신 이정현 의원은 그를 가까이 한 굉장한 투자 승수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 30명 중에는 말이죠. 네. 제2, 제3 적어도 2명 정도는 말이지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장관도 시켜주셨고 청와대 대변인도 시켜주셨고 수석비서관도 시켜주셨고 그러니까 차관도 내가 시켜주셨다. 그걸 사지에 가서 갖겠다. 그래서 각하를 위해서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도권의 어려운 열세 지역, 야당 우세 지역, 안철수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 네. 그런데 내가 가서 아주 혈전을 벌이겠다. 낙선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내 철학이란 말 쓰기 싫은데 잠깐 예. 통치 철학을 내가 이렇게 홍보하는 일이라도 내가 전심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네네. 지금 30여 명 중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전부 쉬운 데 가서 공천장 곧 당선되는 지역에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서 지금 그 30명 중에는 30명 안에서 경합 지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박 대통령으로서는 말이지 정말 내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 장관 지내고 수석비서관 지낸 사람들이 TK 지역 또는 강남 3구에 비비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심보가 고약하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심보로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 46조를 절대로 지키는 국회의원이 안 된다. 헌법 46조가 뭐냐?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내가 대통령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말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아예 당초부터 없고 오로지 호위무사가 되고 그 길 아주 쉬운 데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심보로 말하자면 낙하산 공천 비슷한 걸로 내려온다면 이거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대구 경북 TK 지역은 어쩔 도리 없어요. 그건 무조건 새누리당인데 강남 3구 같은 데 유권자들은 만일 강남 3구 시청자들이 이 제 말씀을 듣고 계신다 그러면 강남 3구 시청자들이 이번에 매를 단단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보로 그냥 뚝 따먹기로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건 한번 응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똑같은 주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나 중진 의원들일수록 험지에 나가라.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한테는 영도 부산 영도 가서 김무성 대표랑 붙어라. 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에 난데없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사상구에서 어렵게 당선돼 가지고 자신이 없구나. 그 위험 지역이거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지역구에 안 나가고 전국 선거를 지도하겠다고 그러는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올망졸망해졌는데 문재인 대표가 나타나셨다. 서울 강남에 나타나셨다. 가보자. 말씀 듣자. 박수 쳐주고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찍어주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네요. 과대망상증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상구 원 당선 지역에 나가는 거야. 그게 나가서 거기서 선전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사퇴까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사실상 지역을 포기한 상태라. 그래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어떤 그 여교수인가가 거기 배재정 의원이 지금 거기 뭐 있습니다. 전국구 의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당대표가 원래 선거고 왜 그러니까 PK 지역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에는 모스크바 아니에요. 모스크바. 어려운 지역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모스크바 시베리아.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다고 말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에 부산으로 갔어야죠. 부산 영도에 내가 가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 쉬운 데 가서 뚝 따먹고 지금 이제 자꾸 꼽살이 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뭐 노원구에 있는 사람 난데없이 부산 가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안철수 의원이 뭔가를 못 보여줬어. 새정치 아이콘으로 꼽살이 끼는 짓만 하다가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거기 아마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나오고 노회찬 후보까지 3파전이 되면 그는 이준석 의원이 낙승을 하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붙어도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이 큰 코를 한번 다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아주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데 그 말이 내가 보면 씨알이 안 먹혀. 그래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하락할 때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런 거 맡았어야지. 알겠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본인은 이 금배지가 목적이 아니고 네. 34년간 국정원에서 이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는 사업을 해 국정원장까지 지냈는데 네. 나에게는 마이크가 필요하다 이게. 마이크. 네. 그러니까 국회에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에서 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이크가 필요하다. 근데 국정원장 지낸 사람은 마이크 앞에 서면 안 된다. 아. 저는 예. 마이크 앞에 설 때 서지 마라. 네. 그리고 국정원 법에도 재임 중에 지득한 사실을 공표를 하면 징역형이 있는데 네. 그 뭐 한참 지나면 공소시효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나 그것을 취지를 국정원장쯤 된 사람은 그 원장 지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국정원장보다 아주 높은 자리 예를 들면 대통령에 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 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나가서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뭐 다른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국정원 직원들 있잖아요. 신분을 감춰야 되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신분을 감춰가지고 장인한테도 신분을 한동안 감췄던 그런 이제 옛날의 얘기들이죠.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을 이제 그만두고 난 전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는지를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원장을 지낸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 참 우리 국민들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문민 시대 이래 국정원장에 대한 비극은 두 가지인데 예. 아주 임기가 재임 기간이 짧아요.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장기 재임한 중앙정보부장들이 있지만은 1년 반 전후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2년 반 재임 기간 중에 3사람이나 벌써 바뀌었잖아요. 벌써 그러네요. 예. 둘째로 비극성은 각 대통령 때 국정원장이 1명 또는 2명 이상이 다 사법 처리를 당했다. 사법 처리를 당했다. 이런 비극성. 그건 왜 그러냐? 마무리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온 비극성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김만복 원장은 생뚱맞게 다른 의미에서 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 김만복 전 원장은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소속 나가면 절대로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이크 사용하는데 가면 안 된다. 은둔하라. 그리고 기장부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안 됩니까? 거기 가면 이럽니다. 자기 무소속 나간다 그랬잖아요. 저 김만복입니다. 무슨 당이고 이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당보다 사람 보고 찍어주셔야죠. 이러면 어떤 대답이 들려오는가 하면 아니다. 우야동동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공천 받아와라 하는 지역이야 거기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